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특정 시점에 침공한다는 설들은 모두 정보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미국이 예언한 시점에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 만들어내고 주류 매체가 일사불란하게 전파하면 대중들은 이를 진짜로 믿게 됩니다. 미국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은 2월 17일 이를 아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는 공포 조장은 뭔가 서투른 듯하지만 선전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설은 마치 2003년 쓸데없이 값비싼 이라크전 당시 북을 치던 행태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소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전개 과정을 차근차근 짚고 있습니다. 서방 측은 러시아가 국경에 10만 대군을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떠들어댔는데 사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1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벨라루스 양국은 수준의 군사훈련을 벌일 것이고 시기는 겨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두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겠지만 국경 병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1년 12월 29일 나토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2월과 3월에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 관리는 국경에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해 침략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와중에 불법 이민자를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토도 벨라루스 서쪽과 남쪽 국가에 새롭게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하자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부장은 러시아와 중기 군사연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로서는 난민 유입 당시 나토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자 이를 위협으로 간주한 겁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는 국가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나서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에게 침공한다고 사전 경고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침공한다면 진주만 공습처럼 불시에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들은 공포조장 뉴스에 편승해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로 하여금 러시아가 훈련을 구실로 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믿게 하는 정보를 생산했다고 게이트웨이 펀딧은 분석했습니다. 미 영 양국은 비밀 정보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게이트웨이 펀딧은 보도했습니다. 전문적인 소셜 플랫폼이 전쟁설을 유포해 그 가짜 정보가 주류 미디어를 통해 전파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트위터에서 활약하는 어신트 테크니컬 계정을 들었습니다. 어신트 테크니컬 계정은 24시간 가동되면서 정보에 받아 트위터에서 수많은 정보를 발신합니다. 이 계정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 생산자들이 이미지와 글들을 쏟아냅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동에는 정치적 동기가 반드시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이를 가부키 극장으로 표현하면서 나토가 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따른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전하는 것은 거짓 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동네 창녀를 처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창녀의 공통점은 그들의 서비스에 기꺼이 가격을 쳐주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 바이든의 경고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년과 같습니다. 이를 그대로 전파한 미디어의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이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태블로이드 매체를 읽어주는 케이블쇼, 다시 말해
CNN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의 매체와 방송은 여전히 조 바이든과 보리스 존슨의 공포 조장을 전달하는 데 열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찌감치 군사훈련이라고 선언한 것을 침공으로 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ustice is coming for Hillary. 힐러리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제작해 럼블에 공개한 영상으로 주류 미디어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실에 눈감았는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담았습니다. 힐러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해킹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와 엮으려 했던 것들이 존 듀램 특검에 의해 전모가 밝혀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대변인 리즈 해링턴은 소셜미디어에 카툰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존 듀럼이 등장하자 모든 미디어들이 귀를 막고 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리즈 해링턴은 또 미디어들은 왜 사악한 힐러리의 하수인들을 누가 지시했는지 묻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워터게이트가 거짓말 은폐 때문에 큰 범죄가 된 것처럼 힐러리 게이트도 매체 은폐로 인해 큰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2월 16일 박스뉴스 션 해너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힐러리 게이트는 워터게이트보다 엄중하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광대들은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꼬리를 밟힌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들이 아직도 러시아만 떠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의 선거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후보, 현직 트럼프 대통령을 감시한 정부기구와 공무원 혐의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음모론을 전파한 미디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부친이 5년 동안 모함으로 고생했다면서 워터게이트 이상의 역사적 사안인데 밥 우드워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힐러리가 트럼프 진영을 해킹하는 데 이용한 기술 회사가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선거 캠퍼스도 활동하고 돈을 챙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입수한 연방선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힐러리가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하기 위해 고용한 사이버 보안회사 뉴스타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바이든 선거 캠프에도 활동했습니다. 이 회사 CEO 로드니 조페는 힐러리 선거 캠프 변호사 마이클 서스맨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듀럼 특검에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 인포메이션 서비스는 2016년 힐러리 캠프에서 $20,000, 2020년 바이든 캠프에서 $18,819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8,000여 보수로 받고 $17,906를 바이든 캠프에 기부하는 이상한 행적도 포착됐습니다. 듀럼 특검이 불러일으킨 트럼프의 반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